이제 당신은 현존 수업을 시작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 여행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다음 사실들이 당신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현존 수업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 같은 것은 없다. 오직 현존 수업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이 경험을 해나가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어진 지침을 최선을 다해 따르기만 하면 된다. 옳거나 틀린 경험이 따로 있지 않다. 오직 자신의 경험만이 존재할 뿐이다. 펼쳐지는 그대로의 자기 경험이야말로 의미 있는 것이다. 주어진 지침을 따라 현존 수업 과정을 끝까지 마치면 당신은 성공한 것이다. 끝까지 마치는 것 자체가 성공이다. 안녕하세요. 조이부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현존 체험으로 이끄는 10주간의 내면 여행, 현존 수업이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이클 브라운 지음, 이재석 옮김, 정신세계사에서 출판하였습니다. 오늘은 현존 수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통찰과 직감. 현존 수업을 시작하면서 당신의 도우미인 현존을 향해 마음을 열고 있겠다는 의도를 의식적으로 내어보라. 지금까지 읽은 내용으로 인해 현존에 대한 당신의 자각은 이미 조금씩 일깨워지고 있다. 자각하든 못하든 간에 당신은 이미 현존의 소통 매체와 친숙해져 있다. 현존 수업에서는 이 소통 매체를 통찰이라고 부르겠다. 책의 여기까지 읽은 당신은 변화를 위한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다. 이 인식틀이 당신으로 하여금 의식적인 응답, 매주의 읽기 과제, 인식의 도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 틀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민감한 에너지 과정을 훨씬 더 부드럽고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현존의 목소리는 주로 통찰을 통해 소통한다. 이러한 통찰은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을 필요한 때에 알려준다. 하지만 그 전에 통찰 능력을 의식적으로 기를 필요가 있다. 통찰 능력의 개발은 자신의 누적된 감정을 의식적으로 통합시키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자신의 누적된 감정을 조건 없이 느낄 때 느낌과 직감이 저절로 개발된다. 통찰은 주로 느낌과 직감을 통해 당신과 소통한다. 당신은 뭔가가 당신에게 진실이라는 것을 느낀다. 이러한 느낌의 힘을 개발하면 현존을 통해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통찰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당신이 정신체와 그것의 사고 중독에 의존하는 습관을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당신은 느낌으로 오는 통찰을 무시하거나 따르거나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목격하는 시행착오 과정을 통해 현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힘을 기르게 된다. 통찰을 무시하면 넘어진다. 그리고 넘어지면서 통찰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유를 이해하든 못하든 통찰을 따를 때 당신은 발전해 간다. 그리하여 점차 현존을 통해 다가오는 통찰을 미심쩍어 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는 가운데 당신은 직감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적 체험을 통해 현존은 언제나 당신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음을 당신은 알게 된다. 당신은 그것을 느낌으로 한다. 현존은 당신을 정신적으로 조종하려 하거나 감정적으로 동요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것이 통찰을 식별하는 한 방법이 된다. 현존은 당신을 방해하지, 두려움에 들게 하지 않으며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벌하지도 않는다. 또 당신이 현존의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떠나버리지도 않는다. 현존은 드라마를 즐기지 않는다. 현존의 표현은 순수하며 당신에게 필요한 것만을 필요한 때에 전해준다. 현존은 정신체와 다투지 않으며 정신체보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 현존은 당신에게 장황한 이해 대신 즉각적인 알을 선사한다. 현존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은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다. 현존이 주는 가르침은 그 자체로 완전한 암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가진 시간 중심적 사고방식을 초월하여 말하는 현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존의 말은 당신의 의식적 주의가 시간 속에 닻을 내리고 있는 지점과는 동조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많다. 그러니 당신은 통찰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특히 당신에게 일어난 현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때는 더욱 통찰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현존에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이다. 현존 수업은 정신체의 끝없는 수다로 인해 만들어진 에너지 장벽을 의도적으로 허물기 위해 나서는 여행이다. 그리하여 현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내면의 귀가 다시 한번 깨어난다. 통찰을 일깨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자, 이제 간다. 현존 수업 1주차. 7일 동안의 의식적 응답은 이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일깨우고 유지하기. 일깨우기. 이제 당신은 1주차에 들어가 현존 수업의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었다. 일주일간 날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 일어날 때마다 얼른 다시 살펴볼 수 있도록 이 페이지에 표시를 해두라. 현존 수업의 시작은 간단하다. 첫 번째, 주어진 의식적 응답을 기억한다. 두 번째, 이번 주의 읽기 자료를 미리 훑어보고 읽어야 할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한다. 그런 다음 한 번에 모두 읽거나 아니면 7부분으로 나누어 오늘부터 7일 동안 하루에 한 부분씩 읽도록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오늘부터 7일 동안 매일 조금씩 읽기 자료를 읽어야 한다. 세 번째, 그런 다음 최초 15분간 연결 호흡을 한다. 이 최초의 호흡 연습은 현존 수업 과정을 개시하는 경험적 순간이 될 것이다. 유지하기. 다음 주에 새로운 연습이 시작되기 전까지 7일 동안 다음 일들을 해야 한다.
첫 번째, 15분간의 호흡 연습을 하루 2차례씩 한다. 가능한 한 아침잠에서 깬 직후와 잠자기 직전에 하도록 한다. 잠자기 직전에 호흡 연습을 하는 것을 불편하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그것이 잠잘 시간의 기운을 지나치게 각성시켜 놓거나 아니면 단지 그 시간에는 너무 피곤해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을 조금 앞당겨 저녁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하도록 한다. 그렇지만 매일 하루 2차례씩 꼭 호흡 연습을 해야만 효과적인 통합이 가능하다. 두 번째,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금주의 의식적 응답을 되풀이해서 읊는다. 다음 주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의식적 응답을 받았으면 이전 주의 의식적 응답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할당된 매주 자료를 읽거나 다시 읽고 안내된 대로 인식의 도구를 적용한다. 현존 수업에서 제시되는 지침들은 모두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행에 나서면서 언젠가는 따로 시간을 내어 현존 수업에 전념할 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이 여행에 임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여행에서 주어지는 지침을 철저히 따르기로 다짐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존 수업의 힘은 조지 일관하는 태도에 의해 더욱 커진다. 꾸준히 하는 것이 제멋대로 가끔씩 격렬하게 하는 것보다 더 생산적이다. 바라는 만큼 꾸준히 연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생기게 마련이다. 이럴 때 당신은 내맡김의 의미를 경험적으로 깨닫는다. 최선을 다하려는 당신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한 주일의 과제를 완수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그 상황이나 자신과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 당신은 그저 그러한 상황에 자신을 내맡기고 계속 해나가야 한다. 하지만 내맡김을 저항하거나 변명하는 것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내맡김과 저항을 구별하는 황금률은 이것이다. 즉, 현존 수업에 전념하지 못하게 됐는데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진다면 당신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당신은 자신의 진보를 방해하는 환경을 무의식적으로 지어내고 있다. 당신이 현존 수업에 전념할 수 없어서 실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현존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하도록 일정을 조정해주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정신체는 당신이 수업에 전념하지 않아도 될 온갖 핑계를 댄다. 특히 불편한 느낌이 통합을 위해 의식 표면으로 떠올라올 때는 더 그렇다. 여기가 바로 자기 규율과 개인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과정을 끝까지 마치겠다는 각오를 매일 새롭게 다짐으로써 당신은 의지를 강화하고 자기 규율의 태도를 확립할 수 있다. 설사 중도에 넘어진다고 해도 자신을 정신적, 감정적으로 몰아쳐서는 안 된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계속 길을 가는 한 그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다.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는 것이 정말로 넘어지는 것이다. 의식적인 연결 호흡 연습. 현존 수업 전반에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호흡 연습을 한다. 첫 번째, 자리에 앉은 자세에서 허리를 편안하고 곧게 편 채로 눈을 감는다. 방석에 가부좌를 틀고 앉거나 보통 앉는 방식으로 의자에 앉아도 좋다. 다만 침대에 누워서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쉽게 잠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목적은 몸을 잊어버리게 하고 의식이 깨어있게 해주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몸이 추위를 느끼지 않도록 해준다. 세 번째, 자연스럽게 호흡을 연결시킨다. 숨을 들이쉬었다가 멈춤 없이 들숨과 날숨 사이에 숨을 쉬지 않는 간격이 없이 내쉰다. 의식이 바싹 깨어있는 상태에서 소리내어 숨 쉬어 숨소리가 자신의 귀에 들리게 한다. 들숨에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날숨은 내려놓듯이 자연스럽게 쉬도록 한다. 지하수를 길어 올리는 것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 중력이 물을 아래로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들숨은 물을 위로 끌어올리는 것과 비슷하다. 반면에 날숨은 자연스럽게 땅으로 내려가는 물이다. 들숨에는 깨어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날숨은 자연스럽게 쉬되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동일해지게 하라. 들숨과 날숨이 리드미컬한 하나의 패턴을 이루면서 이어지도록 호흡한다. 네 번째, 코로 숨 쉬는 것이 좋다. 코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입으로 호흡하라. 그러나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혹은 그 반대로 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코와 입을 함께 사용하면 체내의 산소와 이산화탄소 비율에 불균형이 생긴다. 다섯 번째, 현존 수업을 하는 동안 호흡에 맞추어 다음의 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에 떠올리라. 나는 지금 여기 이 안에 있다. 호흡과 생각을 다음과 같이 맞추라. 들이쉬면서 나는, 내쉬면서 지금, 들이쉬면서 여기, 내쉬며 이, 들이쉬며 안에, 내쉬며 있다. 이렇게 반복한다. 이 의식적 응답은 연결 호흡 연습만을 위한 것이다. 여섯 번째, 이렇게 호흡을 연결시킴으로써 당신은 현 순간의 자각에 다가간다. 이것은 당신의 시간관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시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일곱 번째, 호흡 연습을 마친 뒤에는 호흡에서 주의를 거두어 조용히 앉은 상태에서 무엇이든 일어나는 느낌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함께하기를 권한다. 모든 경험이 그 나름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습을 해나가는 중에 나날의 이 연습을 15분 이상 더 오래 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은 좋다. 하지만 한 번에 15분보다 짧게 하지는 말기를 강력히 권한다.
정신체는 이 짧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할애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댄다. 그 교활한 술수를 그저 무시하여 사그러지게 하라.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다. 어떤 경험을 하든 편안하다고 느끼든 불편하다고 느끼든 간에 호흡의 연결을 유지한 채 가능한 한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호흡 연습 중 일어나는 불편한 느낌은 통합될 것이다. 연습 후에 따끔하거나 저린 감각이 계속 팔과 다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정상적이고 좋은 현상이다. 의식적 연결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경험하는 모든 불편한 느낌은 당신의 누적된 감정이 통합을 위해 의식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표시이다.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에 경험되는 불편한 느낌은 과거가 지나가기 위해 오는 것이다. 당신은 다만 과정 자체를 신뢰하고 끝까지 과정을 마치면 된다. 현존 수업의 호흡 연습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것에 비하면 단순하고도 부드럽다. 그리고 단순한 지침에 주의를 잘 기울이기만 하면 안전하다. 호흡 연습에서 경험되는 불편한 느낌이 당신의 정신을 상상 속의 두려움으로 몰고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오히려 그 불편한 느낌을 당신의 경험의 질을 결정하고 있는 원인에 당신이 에너지 차원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징표로 보라. 현존 수업 과정을 신뢰하라. 정상적이고 자연스럽게 호흡하다가 해를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로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무의식 상태에 빠지는 수가 있다. 이는 연습 중에 느닷없이 잠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마취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경험은 의미가 있다. 깊은 무의식의 기억이 일깨워져서 의식 표면으로 올라올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무의식의 순환고리가 자꾸 일어나서 호흡을 하기 위해 자리에 앉을 때마다 자꾸 잠에 빠진다면 다시 현존감이 느껴질 때까지 호흡 속도를 2배로 높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이때 호흡 속도를 2배로 높이더라도 들숨과 날숨의 길이는 동일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호흡 속도를 2배로 높이면 호흡이 멈추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잠에 빠져드는 지점이 날숨의 끝 지점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라. 호흡 속도를 2배로 높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깨어있는 느낌이 들면 다시 평소의 호흡 속도로 돌아간다. 더욱 현존할수록 의식 표면에 떠오르는 무의식이 당신을 압도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다. 깊은 무의식에 빠졌을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통과해 나오는 것밖에 없다. 호흡 속으로. 현존 수업의 체험 여행은 당신이 처음으로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킬 때 비로소 시작된다. 이미 이 여행을 시작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하루 2번, 15분씩 호흡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그리 만만치 않은 일임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또 호흡 연습에
강한 거부감이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혼자 앉아서 호흡하는 15분은 어쩌면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15분보다도 길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 부딪힐 수 있는 모든 정신적 장벽을 돌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이 모든 저항점은 의식의 배후에 각인되어 있는 감정을 반영하는 정신적 장벽이다. 이 여행에서 당신이 구하는 모든 것은 저항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 2번, 15분 동안 앉아 호흡을 연결시키는 것이 처음에 쉽지 않은 이유는 이 호흡 연습이 어려워서가 아니다. 호흡 연습의 지침을 따라서 하면 당신은 단순히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된다. 당신은 정상적으로 숨을 쉰다. 지나친 노력이나 특별한 자세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당신은 이미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당신은 이때 원상 복구하여 행위하지 않음, 곧 무의의 경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루 2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결시키는 데 필요한 육체적 노력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해내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고 시켜서 현존 수업을 하게 된 경우다. 그는 당신에게 현존 수업을 소개하면서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당신은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현존 수업에 들어온 것이다. 당신은 그 밖에 다른 그릇된 동기를 가지고 현존 수업에 들어왔을 수도 있다. 예컨대 현존 수업을 하면 누군가로부터 혹은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 또 현존 수업을 하면 떠났던 배우자가 돌아올 것이라고 했을 수도 있다. 현존 수업을 하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던 문제를 다루게 될 테니까 말이다. 혹은 현존 수업을 마치고 나면 갑자기 큰 돈을 벌어 세상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그릇된 의도들은 당신이 의식적 응답이 아니라 자동적 반응으로서 현존 수업에 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에는 첫 단계에서 호흡 연습이 어려울 수도 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닌 누구 혹은 다른 무엇을 위해서 수업에 임할 때는 꾸준히 정진하겠다는 의지력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합 작업을 한다는 것은 편하지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호흡 연습을 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에게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기로는 현존 수업이 처음일 수도 있다. 현존 수업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이 점에서 다소간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는 모두가 남들로부터 자신의 행동, 외모, 삶에 대한 기대치 등을 모방해온 흔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당신은 부모와 또래 친구들의 지도와 격려, 강요를 통해 질서와 규칙, 그리고 모범적인 행동의 세계에 들어섰다. 개인적 의지력, 다시 말해 자신의 의도를
통찰에서 길어오는 능력의 부족은 아기 때부터 엄마와 나눠온 친밀한 관계로 인한 결과이다. 당신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먹고, 입고, 씻고, 행동한다. 그리고 커가면서는 어머니와 아버지 눈에 적절해 보이는 기준에 맞춰서 자신을 표현한다. 어린 시절부터의 이 같은 의존의 결과는 무의식 중에서 오늘날 당신이 먹고 입고 씻고 행동하는 방식의 동기는 거의 모두가 타인의 육적 존재로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자동 반응적이라는 사실이다. 무의식 속에서 당신은 여전히 이 타인들을 부모의 반영으로 이용한다. 아직도 당신은 타인들의 육적 존재를 통해서 부모를 기쁘게 하여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인정과 무조건적인 수용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말이다. 그런데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를 거치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고자 하던 애초의 동기는 불가피하게 변질된다. 부모님의 사랑과 인정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믿는 방식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이 어릴 적의 충동은 자동적인 것이었다. 10대가 되면 이 행동은 동료 집단과 어울리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한다. 청년기에 접어들면 외부의 인정에 대한 이 욕구는 책임성 있게 보이려는 그리고 앞서 보이려는 욕구로 치장된다. 이런 행동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그것은 반응을 얻어내고자 하는 욕구, 타인의 관심과 인정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무대에 올려진 드라마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욕구가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고 앞서가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저항 또한 반응으로서 주변의 관심과 인정을 얻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 노력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사람과의 최초의 관계로 그 발단을 추적해 올라갈 수 있다. 관심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신의 욕구를 아무리 감추려 해도 그리고 아무리 그것을 정당화하려 해도 자신의 내면을 깊이 살펴보면 이런 행동은 참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비극적인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참된 영감에 의한 일을 하나도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내면의 통찰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된다. 자신을 위한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조차 죄책감 같은 감정 상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짓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는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도록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현대 세계는 로봇과 같은 단순 반복 생활이다. 당신은 사회라는 기계의 한 수동적 부속품처럼 살도록 강요받는다. 그 기계로부터 돌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풍부한 개성을 돋보이는 행동은 그리 환영받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 지침을 타인들로부터 얻는 이들에게는 개성이라는 것의 가치가 인식되지 않는다. 당신은 허락과 인정을 얻기 위해 사는 생활 방식에 너무나 젖어 있어 자신에게는 진정한 의지력이 없다는 말이 시사하는 뜻을 이해조차 못한다. 당신이 수용하고 인식하는 주변사들에 영향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발동시키는 근육을 키울 기회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력이 얼마나 박약한지를 당신은 거의 깨닫지 못한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환경에서 떼내어 목가적이긴 하지만 사람도 애완동물도 없는 무인도에다 데려다 놓는다면 우울증에 빠져서 결국은 쓰러져 죽고 말 것이다. 만약 죽지 않는다면 우리는 깊은 내면의 변화를 겪으리라. 스스로 일으키는 의지력의 결핍을 잘 보여주는 한 지표는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고 속으로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하는 당신의 습관이다. 이 같은 감정적 지주의 실존 상태는 당신의 행동이 조건 반사적 반응에 지배된 결과다. 자신이 이렇게 행동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깨닫는다면 이미 당신은 삶 속의 다른 상황에서도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속으로는 아니면서 그렇다고 하거나 속으로는 그러면서 아니라고 할 때 당신은 타인의 인정과 허락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날마다 연결호흡 연습을 하는 것과 같은 자기개발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할 때 당신은 저항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그 벽은 보이지는 않아도 난공불락의 성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호흡 연습에 대한 저항은 이 일을 하겠노라는 의도를 남에게 이야기할 때도 커진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일, 특히나 자신을 위한 일에 착수한다는 이야기를 꺼내려면 무릅써야 할 위험이다. 대부분의 경우 당신은 외부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유일한 목적으로 그 이야기를 꺼낸다. 자신의 노력이 타당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인정받기 위해서 말이다. 현존 수업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질 수도 있다. 상대방에게서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그저 가벼운 말 뒤에 감추고서 말이다. 이렇게 행동할 때마다 당신은 현존이 대단한 유머 감각을 지니고 있음을 어김없이 깨닫게 된다. 현존은 인정받고자 하는 당신의 본능적 욕망 앞에 호흡 연습을 하고 있다고? 숨 쉬는 법을 모른단 말이야? 하고 놀려대는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다. 당신이 견뎌야 할 또 다른 대꾸들도 있다. 그건 나도 해봤어. 아무 소용없다고. 나도 그거 알아. 안 돼. 과거를 왜 건드려? 그냥 곱게 살지. 나도 그런 거 좀 해보고 싶어. 하지만 눈앞의 현실 세계는 어떡하고. 아무도 자신의 뜻을 긍정해주지 않으면 게다가 당신은 자신을 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날의 호흡 연습에 더욱더 저항감을 느끼게 된다. 한편 상대방이 현존 수업을 하다니 얼마나 고상하고 멋진 일이냐고 반응해 온다면 처음에는 그런 말이 호흡 연습을 좀 더 쉬운 일로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그러면 당신은 또 연습의 성과를 자랑하고 자신의 영웅적인 노력에 대한 칭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정성이 없다. 예컨대 그것이 의지력을 키워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과정에서 얻는 것이 뭔가 실속 있는 것이 되려면 당신의 의도가 내부로부터 샘솟아 나와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남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격려와 확인을 구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무의식 속에 각인하여 지니고 있는 조건 반사적인 행동 습관이다. 그런 실없는 추구에다 지나치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결국 이 과정이 진정성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긍정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 여행에 홀로 나서기 위한 노력을 의식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내면에서 이뤄내는 성취는 그 하나하나가 불가피하게 당신이 지나가는 세상을 이롭게 한다. 먼저 노력의 결실을 수확해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지만 말이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을 누구에게 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을 위해 의도해야 할 첫 번째 결실은 개인적 의지력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것들에 영향받지 않고 자신의 통찰을 따라 행동하는 의지 말이다. 이 능력이야말로 당신이 매일 2번씩 최소한 15분 동안 호흡을 연결시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동안 점차 즐기고 누릴 수 있게 될 열매 중에 하나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신을 위해서 호흡하면 매의 연습이 당신의 개인적 의지력의 근육을 꾸준히 키워줄 것이다.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어떤 노력이든 꾸준히 하는 것이 개인적 의지력을 모으는 비방이다. 당신이 현존 수업을 하는 이유를 다른 누가 이해해줘야 할 필요는 없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진정성 있는 움직임을 주도할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만 이 통합 작업이 의미를 가진다. 가끔씩 당신도 호흡 연습을 하는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내려고 고심한다. 이건 정상이다. 역설적인 것은 자기가 마치 신처럼 으스대고 나설 때조차 정신체는 경험의 질이 당신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정신체는 비난과 탓하기밖에 모른다. 당신의 경험이 마음이 짜놓은 계획대로 가지 않으면 그건 다른 누구 아니면 상황의 탓이다. 그러니 당신은 이유를 이해받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이 실천적인 과정에만 자신을 바쳐야 한다. 나날의 호흡 연습은 현존과의 친밀한 관계라는 당신이 찾는 열매를 맺어줄 나무의 씨앗이다. 현 순간의 자각의식을 인식하는 체험이 그 친밀한 관계를 가져다 준다. 나날의 호흡 연습을 자신에게 특별한 일로 만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다. 그것은 당신의 시간이다. 가급적이면 이 작업을 위해 날마다 동일한 장소와 시간을 할애하라. 친숙한 느낌은 제멋대로 구는 마음을 길들여주고 꾸준함은 의지력을 강화시켜준다. 이 과정을 해나가는 동안 호흡 연습으로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기를 택하면 전체 경험이 더 부드러워질 것이다.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한편으로 그것이 당신이 깨어있는 순간들의 시작 노래와 끝 노래가 되게 하라. 나날의 일상 중 호흡 연습 시간과의 관계를 이렇게 승화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의지력을 재탄생시킬 보금자리를 준비하는 것이다. 개인의 이 같은 의지력은
그것이 진정한 것이라면 다른 누구에게도, 다른 어떤 상황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솟아나온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켜 그 격을 높여줄 힘이 들어있다. 그리고 어찌 그뿐이랴. 현존과 개인의 표현. 태어나서부터 당신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시키는 것을 자기만의 정체성이라고 배운다. 당신은 이 정체성이 자신의 외모, 행동, 삶의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된다고 들었다. 그리하여 당신은 자신을 몸, 행동, 그리고 자신이 경험하는 환경과 동일시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러한 개인의 표현물들은 당신의 경험을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에 관해 영원한 것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과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인가? 경험의 속성은 그 양태와 질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이다. 모든 경험의 양태는 그 이전의 감정 상태와 생각과 말과 행동에 따라 형성된다. 한편 경험의 질은 당신이 그런 것들에 부여하는 해석에 좌우된다. 당신의 경험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왔다가 가지만 당신은 그대로 남아서 참여하고 관찰하고 목격하고 있다. 10년 전의 당신의 경험은 달랐다. 하지만 그때 이 경험을 하고 있었던 당신의 부부는 아직도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 모든 경험이 끊임없는 변화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것은 유익한 통찰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이 바로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의 질을 음미하지 않고 있을 때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이야말로 현존 수업의 핵심을 말해준다. 이 모험은 당신의 이미 그런 모습,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그러할 모습을 바꾸려는 시도가 아니라 당신의 경험의 질에 변화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현존 수업은 당신의 본성은 영원하고 변함없는 현존이어서 바꿔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행해진다. 당신의 불변의 본성을 우선은 하나의 관념으로만 받아들여두기 바란다. 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경험으로부터의 의식적으로 떨어져 나오는 법을 터득하기만 하면 당신은 각자의 표현은 끊임없이 변화하더라도 표현자이자 경험자인 당신은 변함없이 남아있음을 경험적으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변함없이 남아있는 그것은 영원하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현존과의 친밀한 만남에 동참함으로써 이미 그것인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바란다. 어떤 이들은 현존을 관찰자라고 부른다. 그것은 그것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하여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다. 현 순간의 자각의식에 들면 당신은 또한 현존이 일어날 모든 것에 대하여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존과 의식적인 관계를 키워가는 동안 당신은 다음 사실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현조는 어떠한 어려움도 알지 못한다. 현조는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을 배려한다. 우리 각자의 안에 있는 현조는 다른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 안에 있는 현존과 같은 것이다. 당신 안의 현조는 당신을 방해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받아들여도 말아도 그만인 개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당신이 현 순간의 자각을 쌓아감에 따라, 다시 말해 자신의 현재 경험 속에 더욱 현존하게 됨에 따라 이 진실을 체험으로 깨닫는 데 필요한 것들이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현 순간의 자각은 의식적으로 쌓아가기만 하면 좀처럼 그 빛이 바래는 일이 없다. 호흡 연습과 의식적 응답, 인식의 도구를 통해 현존과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킬수록 당신은 어릴 적부터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이 실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점차 깨닫게 된다. 당신의 진정한 현존과는 대조적으로 당신의 성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대부분 조작된 가면이다. 그것은 당신의 통합되지 못한 감정적 각인에 대한 자동적 반응이다. 현존 수업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차별되게 만들어주는 것, 멋지게 개인화된 진동의 표현을 자신의 참모습으로 잘못 받아들이면 그것은 곧 제약과 분리와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현존 수업은 당신이 자신의 외모와 행동, 삶의 환경 등 개인의 외면적인 표현들만을 자신과 동일시할 경우 스스로를 제약하고 현존, 한계없고 만유가 공유하고 있으며 모든 생명 안에 흐르는 진동하는 생명력인 현존으로부터 단절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당신의 정체성이 오직 겉으로 드러난 자기 모습에만 고착되어 있을 때 그 정체성은 해석에 근거한 것이다. 이 해석은 과거의 상황과 미래의 상상, 그리고 타인의 의견과 이해로부터 지어내진 해석이다. 당신은 몸이나 행동이 아니며 또 현재 경험하고 있는 환경도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당신의 외면적 표현은 일시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체적, 정신적, 감정적 여행이다. 보기에는 근사해 보이더라도 그것은 지나가고 당신은 남는다.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의는 내가 모든 생명과 공유하고 있는 그것이다. 당신이 모든 생명과 공유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현존 체험. 현존 수업의 단순한 호흡 연습은 현 순간의 자각을 일깨워서 현존에 대한 경험적 자각을 촉진한다. 그러나 당신의 정신체는 현존 체험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 거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면 정신체는 당신의 진척을 방해할 것이다. 호흡 연습을 할 때 아래 사항을 염두에 두면 정신체의 방해 공작을 비껴갈 수 있다. 첫 번째,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호흡한다.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하게 되는 현존에 대한 개인적 체험은 당신이 멈추지 않고 호흡하는 시간의 길이에 비례하여 쌓인다. 그러므로 호흡 수련을 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호흡이 리드미컬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해야 한다. 현존 체험은 호흡이 연결되어 있는 순간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쌓여갈 것이다. 당신이 호흡을 멈추어 호흡이 단절되는 순간, 지금까지 커가던 현존에 대한 자각은 사그라지고 만다. 이때 당신은 이번 연습 동안에 쌓아 올렸던 현 순간의 자각이 다 날아가 버린 것처럼 느끼기 쉽다. 한동안 호흡을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호흡 수련의 축적된 효과가 금세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존 안에 있다는 자각은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당신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고 호흡하고자 하는 의도를 품어야 한다. 화장실에 가야 하거나 담요를 덮어야 할 때도 호흡을 단절시키지 않은 채 그렇게 하라. 코를 풀어야 할 때도 기침을 하거나 기지개를 켜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실 때도 재빨리 그 일을 끝내고 호흡으로 되돌아오라. 억압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올라 울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면 그것을 경험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그러나 그것이 지나고 나면 곧장 연결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라. 두 번째,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몸을 가능한 한 움직이지 않는다. 현존에 대한 자각이 의식적으로 호흡을 연결시키는 것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연습을 하는 동안 몸을 고요히 유지하는 것에 의해서도 자각이 일어난다. 호흡 연습을 하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신체적 움직임은 호흡을 제외하고는 누적된 감정이 해소되는 것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현존 체험을 방해하려는 정신체의 책동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당신은 몸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구를 무시하고 대신 의식적 응답, 나는 지금 여기에 이 안에 있다 와 호흡에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몸을 긁거나 이리저리 움직이거나 흔들거나 하지 말라. 갑자기 요가 자세를 취하거나 콧노래를 부르거나 말하고 싶은 충동에 넘어가지 말라. 이것들은 모두가 드라마이다. 드라마를 연출하는 순간 당신은 즉각 현 순간의 자각에서 멀어진다. 자연스럽고 균형 잡힌 들숨과 날숨 외에 다른 어떤 신체 활동도 현존과의 경험적 만남을 갖게 해주지는 못한다. 호흡 이외의 신체 활동은 정신체가 보기에는 아무리 적절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드라마일 뿐이다. 현존 수업의 목적상 당신은 다음 사항을 늘 유념해야 한다. 침묵과 멈춤, 의식적인 연결 호흡, 그리고 의식적 응답에 집중된 정신체야말로 현 순간의 자각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문이라는 사실 말이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방해 요소일 뿐이다. 앞으로, 안으로, 위로. 현 순간의 자각을 억지로 체험할 수는 없다 해도 그것을 위한 기초를 닦을 수는 있다. 현존과의 경험적 만남은 가장 뜻밖의 순간에 자각된다. 이것은 현존에 대한 기대는 무용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현존 수업을 하는 매일의 매 순간이 모두 중요하다. 의식적인 연결 호흡을 할 때마다
현존 수업 과정은 더 부드러워지고 동시에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 순간의 자각 과정을 통해 현존과 친밀한 연결을 맺을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러한 연결만 맺고 나면 모든 것을 이룬 것이다. 현존 수업 과정의 각 측면들에 몰입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전체 경험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본질적으로 현존 수업이 당신에게 제공하는 기회는 존재할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얻을 수 없었던 체험 속으로 감정적 재탄생을 하는 것이다. 현존 수업은 내면으로 들어가 근원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이다. 그 근원적인 사건은 당신의 모든 만남의 진실성과 통합성과 친밀성을 재확립시켜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당신을 대신하여 이 일을 해줄 수는 없다. 이것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자기 삶의 경험의 질에 책임을 질 수 있다. 자기 경험의 질에 근원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름 아닌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발자국이다. 매일 아침 호흡 수련을 마치고 나서 현 순간의 자각의 느낌을 하루 종일 유지하겠다는 의도를 내는 것도 좋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 기법이 유용하다. 하루 중 자신의 호흡을 알아차리게 될 때마다 그 주의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으로 되뇌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주의의식적 응답을 마음속으로 되낼 때마다 잠시 동안 호흡을 의식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하루 중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으로 현존을 유지하면 현재 통합 중에 있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응답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 또한 일상 속에 현 순간의 자각을 더 많이 가져와 거기에 현존의 입김을 불어 넣을 수 있게 된다. 아무리 현존 수업에 전념하려고 해도 집중이 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순간들이 여전히 경험될 수도 있다. 이런 방황과 혼란은 누적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표시이다. 누적된 감정이 의식 표면으로 떠오르는 것은 이제 당신이 그것을 통합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다. 누적된 감정을 어떤 식으로든 조작하려고 하지 않고 그것들과 함께하면 그것은 통합된다. 이 불편한 느낌의 순간을 현존 수업 과정이 제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현존 수업은 현존에 의해 촉진되므로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한도 이상으로 주어지는 일은 없다. 또 당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주어지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현존 수업 1주차가 마무리되었다.